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의 이 피습 사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 이 범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경찰이 알아서 잘 수사하겠지. 설마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뭐 축소 은폐를 하려 할까?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이런 일까지도 과연 이런 일을 가지고도 과연 뭔가를 숨기려 할까? 사실 우리는 그 걱정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요. 얘들이 진짜 무슨 딴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대목들이 자꾸 보입니다. 정말 무슨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입니다만 그 대표적인 것이 범인의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범인의 동선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계속해서 단독 범행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 범인이 한 명뿐이다. 단독범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되게 이해가 안 갑니다. 범인의 자백에 이렇게 모든 것을 맡겨두는 이런 수사 태도 사실 좋은 게 아니죠. 범인이 항상 진실만 말한다고 볼 수가 없죠. 특히 공범과 관련해서는 숨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큽니다. 자, 그런데 경찰에서 지금 수사하는 태도를 보면은 이거 결론을 내려놓고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게 하는 대목이 바로 범인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 이동 경로를 보면은요, 조력자 없이 과연 이런 이동이 가능했을까? 이 시간 안에 이거 정말 가능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그 얘기부터 해볼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암살 미수범 석연치 않은 이동 경로입니다. 다들 좀 어느 정도 생각은 하셨을 겁니다만 이 범인의 이동 경로를 보면 마이크가 떨어졌네요. 예. 요즘 이렇게 계속 방송에서 하나씩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 범인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요.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혼자서 옮겨 다닌 것 같지는 않다. 누군가가 하다못해 차량이라도 제공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씩 제가 살펴볼게요. 자,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 충남 천안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흉기를 휘둘렀죠. 이재명 대표 목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죠. 이 과정에서 119 출동이 23분간 지연이 됐습니다. 보통 이런 정도의 시간이라면 이 환자, 피해자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어떤 경우도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환자를 20분씩이나 23분씩이나 방치해 둔다면 치명적인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든타임 정도는 일찌감치 없어진 거죠. 다행히 그 현장에 있었던 유삼영 총경 같은 분이 이 응급처치, 그러니까 치혈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가 모두 아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범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해가 안 간다라고 했던 부분은 이동 경로입니다. 범인의 이동 경로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큰 화면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범인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일단은 보시겠어요. 자, 범인의 이동 경로를 보시면은 부산에 이 부산역을 출발해서 그 다음에 김해 봉화마을을 갔고요.
김해 봉화마을에서 양산 평산마을로 갑니다. 평산마을에서 다시 울산역을 가죠. 울산역에 다시 부산역으로 오고요. 부산역에서 다시 가덕도로 갑니다. 그리고 가덕도에서 다시 창원 용원동으로 이동을 하죠. 자, 보시다시피 이런 이동 경로예요. 부산역이 여기면은요, 여기가 봉화마을입니다. 여기가 평산마을이고요. 여기가 울산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부산역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가덕도를 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최종 종착지가 창원시 용원동이라고 하죠. 자, 이동 경로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습니다. 마우스가 또 어디로 가버렸네. 예, 여기 있네요. 예. 자, 부산역에서 봉화마을로 이동을 하고요. 봉화마을에서 평산마을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평산마을에서 울산역으로 가요. 자, 울산역에서 다시 부산역으로 옵니다. 자, 부산역에서 다시 가덕도를 가죠. 가덕도에서 다시 창원 용원으로 갑니다. 웅동이라고 하고요. 용원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보니까 웅동인 것 같기도 하고 용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원동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웅동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 근데 웅동이나 용동이 뭐 나란히 있기 때문에 큰 거리 차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 이동 거리는요, 총 156km에 해당합니다. 차량으로 이동해도요, 이 정도 거리를 다녀오려면요, 약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차량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근 3시간 가까이, 2시간 반 정도는 걸립니다. 중간에 휴식 없이 그냥 이 경로만 따라다녀도 그 정도 시간이 걸려요. 만약에 이것을 대중교통으로 다닌다거나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봉화마을에 가서 한동안 있다가 평산마을 가서 한동안 있다가 가덕도에서 한동안 있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기착지마다 경유지마다 조금씩 쉬거나 다른 볼일을 봤다면 그 시간은 무한정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로로 갔을 때 실제로 걸리는 시간, 그래서 직접 현장 검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현장 검증해 보더라도요, 제가 볼 때 차량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3시간에서 4시간은 좋게 걸렸을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부산은요, 상당히 차가 많이 막히는 곳입니다. 진짜 많이 막혀요, 차가. 자, 이렇게 차가 막히는 부산, 이 거리를 글쎄 고속도로도 아니고 시내도로를 통해서 다녔다면 글쎄요, 글쎄 중간에 뭐 다른 볼일을 보지 않았다고 해도요,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범인이 최종 목적지인 이 창원시 웅동 혹은 창원시 용현동 여기까지 가는데 8시 정도였습니다. 저녁 7시 50분에 창원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봉화마을에서 출발한 시간은 오후 2시 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5시간 반 정도의 이곳을 다 돌았다는 얘기인데, 중간에 뭐 볼일을 보았다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은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지 겨우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직접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각 경로마다 확인을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 경로, 부산역에서 봉화마을까지, 여기까지 거리는 약 50km 정도가 됩니다. 직통 노선버스는 없어요. 버스를 3번을 갈아타야만이 부산역에서 봉화마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3번 갈아타야 돼요. 3번을. 자, 총 걸리는 시간은 2시간 30분입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여러분 나와요. 대중교통으로, 특히 버스를 통해서 부산역을 출발해가지고 여기 봉화마을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 경로를 해보면요, 가장 빠른 경로가 2시간 30분이에요. 몇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지하철은 직통으로 가는 게 없고요. 지하철을 만약에 타고 간다면 서면에서 부산역을 출발해서
서면에서 일단 한번 갈아타고 서면에서 다시 사상에 가서 사상에 다시 한번 갈아타고 사상에서 다시 김해를 가야 돼요. 김해에서 버스를 타고 이번에는 봉하마을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봉하마을까지 가는 버스는 없어요. 김해에서 진영을 간 다음에 진영에서 그 진영 시내 버스를 타고 봉하마을에 들어가든지 택시를 타야 됩니다. 좀 복잡하죠. 여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걸리는 소요시간은 2시간 반, 3시간 정도예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노선은요. 부전역, 부산역이 아니라 부전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면 근처에 있는 역인데 이 부전역에서 무궁화호를 타면은 진영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1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근데 부산역에서 부전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해야 되는데 지하철 순수 이동 시간이 20분 정도입니다. 지하철을 타러 가고 지하철을 타고 간 다음에 부전역까지 올라가고 하는 그런 시간까지 포함하면은 글쎄요. 아무리 생각해도 1시간 40분은 걸리지 싶습니다. 또 진영역에서 봉하마을까지 택시를 탄다고 하더라도 15분 정도는 소요가 돼요. 역시 2시간 정도는 걸리지 싶습니다. 근데 최소한 정말 최대한 빨리 갖다 치고 1시간 40분으로 제가 측정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왜? 부전역과 진영역을 오가는 기차는 하루 4번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못 맞추면요 무한정 기다려야 돼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뭔가 좀 안 맞죠? 자, 2번째. 그러니까 부산역에서 봉하마을까지 아무리 작게 잡아도 2시간은 잡아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2번째 경로를 보겠습니다. 바로 봉하마을이죠. 봉하마을에서 이 범인은 범행을 연습하는 이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마 봉하마을에서 꽤 시간을 소요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봉하마을에서 어디를 가느냐? 이번에는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는 평산마을로 이동을 합니다. 봉하에서 평산까지. 여기는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은 봉하에서 진영을 가서 진영에서 김해를 가고 김해에서 양산을 가서 양산에서 통도사를 가는 이 경로를 거쳐야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소요시간이 얼마냐고요? 3시간 50분입니다.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 직통버스 노선은 없고요. 버스를 4회 환승해야 합니다. 총 소요시간은 3시간 47분. 봉하마을에서 진영, 진영에서 김해, 김해에서 양산, 양산에서 평산 이렇게 가야 합니다. 자, 혹시 제가 왜곡했다라고 하실 분이 계실까봐 미리 제가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봉하에서 하북면 지산리,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꼭 문 대통령의 그 사절을 꼭 찍지 않았습니다. 근처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하북면 지산리 여기로 가는데 제일 짧게 걸리는 시간이 3시간 47분입니다. 이거는 버스가 제때 착착착착 왔을 때 얘기예요. 아까 앞에도 마찬가지. 부산역에서 봉하마을까지 가는 게 뭐 2시간 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버스가 착착착착 왔을 때 그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착착착착 오지 않고 조금씩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시간은 더 길어지겠죠. 즉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부산역에서 봉하마을을 거쳐서 평산마을까지 가는 데만 이미 7시간 가까이 소요가 된다라는 거죠. 자,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시간 47분이 걸립니다. 자, 이것도요. 정확하게는 김해 터미널에서 양산 터미널까지 시간이 버스 시간이 바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나 가능한 거고요. 양산에서 또 평산마을까지 가는데도 버스가 바로 온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정도 걸리는 겁니다. 바로 오지 않을 경우 시골 버스 솔직히 바로 옵니까? 서울의 버스도 제때 안 오는데 시골 버스 더 잘 안 오지. 그러니 사실 시간 많이 소요될 거예요. 자, 좋아. 그렇다 쳐.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바로 평산마을에서 울산역까지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20분이면 된다, 10분에서 20분이면 된다는데 NO! 차량으로 이동해도 평산마을에서 울산역까지는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직통버스 노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직통버스를 탈 경우에서 1시간 36분, 1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이거 역시 버스가 바로 온다고 계산했을 때 그래요. 자차를 이용할 때 25분 정도 걸립니다. 자, 보시다시피 1시간 36분 지산리에서 울산역까지 거리가 이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자차로 이동하더라도 25분은 소요되죠. 20분이면 간다? 제가 볼 때는 30분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봐야 돼요. 왜? 울산은 뭐 차가 안 막히는 데인 줄 알아? 양산은 뭐 차 안 막히는 줄 알아요? 울산도 양산도 차 막히고 신호등 많이 걸려요. 자, 이거는 일요일 오후에 차가 안 막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벌써 지금 몇 시간이에요? 네, 지금 간단하게 계산을 해도 벌써 6시간, 7시간 가까이, 7시간에 벌써 8시간 가까이 소요가 되고 있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울산역에서 부산역, 그 다음에 부산역에서 가덕도를 가는 겁니다. 울산역에서 부산역, KTX를 탄다고 하면은 뭐 시간만 잘 맞추면 20분이면 충분히 옵니다. 근데 울산역에서 부산역까지 가는 게 매번 기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1시간 간격, 2시간 간격 꽤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뭐 바로 갖다 치고 20분 걸려. 자, 그 다음에 부산역에서 가덕도. 자, 부산역에서 가덕도 가는 것도 이게 교통편이 그닥 만만치 않아요. 잘기차, 자차로 이동하면은 4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1시간 47분이 걸립니다. 만약에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김해공항까지 전철을 타고 가서 김해공항에서 버스를 타거나 혹은 김해공항에서 택시를 타야지 가덕도를 갑니다. 역시 1시간 반 정도는 좋게 소요가 될 겁니다. 자, 벌써 여기까지 몇 시간이에요? 벌써 10시간이네.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경로, 가덕도에서 창원 웅동 혹은 창원 용현동입니다. 용원동. 자, 여기는 버스를 통해서 간다고 했을 경우에 2번 갈아탑니다. 일반 버스와 좌석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 환승을 하는 거죠. 환승을 한 번 하고 1시간 5분 걸립니다. 역시 버스가 제때 왔다고 했을 때 가정한 겁니다. 자, 자차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17분 혹은 22분이 소요가 됩니다.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총 얼마나 걸렸습니까? 11시간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소요 시간은 중간에 그 볼일을 보러 시간을 소비하거나 아까처럼 이렇게 칼 휘두르는 이런 모습, 이런 거 하는 시간이 전혀 들지 않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버스를 갈아탈 때도 버스가 제때 탁탁 왔을 때 이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볼일을 본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봉화마을이나 평산마을이나 가덕도에서 뭔가 볼일을 본다, 뭐 현장 답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이 답사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소요하고, 그 다음에 버스가 제때 오지 않고 연결이 빨리빨리 되지 않는다까지 계산해서 버스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을 해버리면 이게 12시간이 걸릴지 14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범인은 저녁 8시에 창원시 용원동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대중교통만 이용해서 과연 가능할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시간대라든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 다시 제가 이 PPT를 돌려서 총 소요 시간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맨 처음
부산역에서 봉하마을까지 직통 버스 노선은 없습니다. 버스는 3번을 환승해야 되고요. 가장 빠른 곳이 그렇습니다. 2회 환승도 가능합니다만 2회 환승을 할 경우 약간 돌아가기 때문에 3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게 2시간 반이에요. 지하철을 타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하철을 타는 경우에도 버스를 환승을 해야 가능합니다. 부산역에서 서면역을 가고 서면역에서 지하철을 환승해서 사상역으로 가고 사상역에서 다시 김해 경전철로 갈아타서 김해 시내로 들어가야 되고요. 김해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역시 2시간 반이 소요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 기다리는 시간, 전철 기다리는 시간 제외입니다. 부전역에서 진영역까지 기차를 이용하는 방법, 무궁화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부산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부전역에 가서 부전역에서 기차 부전역으로 한참을 올라가야 됩니다. 지하철 부전역에서 기차 부전역으로 가는 데는 꽤 시간이 걸려요. 제가 그 근처에서도 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만 좀 제가 보기도 그래요. 기차 부전역에서 지하철 부전역까지 걸어서 간다고 하면 역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약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라도 역시 진영역과 부전역을 잇는 이 기차가 제때 올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진영역하고 부전역 사이를 오가는 무궁화호 기차는요. 하루 4번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하여튼 잘 맞춰서 간다 치고 그래서 얼마가 걸린다고요? 예, 1시간 40분. 짧게. 제가 볼 땐 여기도 역시 2시간 이상 소요가 된다고 봐야 돼요. 자, 다음 경로. 다음 경로는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로 가는 거죠. 자, 봉하마을에서 이 범인은 범행을 연습하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 봉하마을에 이날 그러니까 봉하마을에 이재명 대표가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1월 1일 오후에 이재명 대표가 권양숙 여사를 방문해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점심 식사를 하고 출발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이 시간을 짧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시는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범인은 적어도 2시 이후까지는 이 봉하마을에 머물렀다는 얘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봉하마을에서 다음 단계 바로 평산마을로 넘어가는데요. 평산마을까지는 그럼 어떠냐? 자,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 직선 거리는 약 50여 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바로 연결하는 대중교통편이 없습니다. 버스를 4번 갈아타야 되는데요. 이때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47분. 여기는 다른 경로도 없어요. 그냥 이 경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봉하마을에서 진영터미널로 가서 진영터미널에서 김해터미널로 가고 김해터미널에서 양산터미널, 양산터미널에서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평산마을까지 가는 그런 경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경로가 가장 잘 연결이 되었을 때 3시간 47분 조금 삐끗하면은 4시간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벌써 몇 시간입니까? 여기까지 벌써 6시간 반입니다. 최소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다음으로 볼까요? 이 다음 단계는요. 이 평산마을에서 울산역을 가는 경로입니다. 평산마을에서 울산역으로 가게 되면요. 이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20km 안팎인데요. 여기도 직통 노선이 딱 하나 있습니다. 1시간 36분 걸려요. 자동차를 이용하면 25분이지만 버스를 이용하면 1시간 36분이 소요가 됩니다. 역시 기다리는 버스 시간 없다고 가정한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울산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는 거고요. 이어서 부산역에서 가덕도로 갑니다. 울산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려면 KTX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KTX 기다리는 시간을 무시하고 20분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역에서 가덕도까지 자 32km 정도라서 자차를 이용한다든지 택시를 탄다면 39분이면 갑니다. 하지만 버스를 이용할 경우 환승을 2번을 해야 되고요. 그 결과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47분 되겠습니다. 자, 벌써 몇 시간이 됩니까? 예, 벌써 9시간 정도 됐죠. 자, 이어서 가덕도에서 창원 용원동으로 가는 겁니다. 1시간 5분이 걸립니다. 자차로 간다면 뭐 17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이 정도 걸립니다. 자, 제가 숫자만 가지고 딱 계산을 해봤어요. 숫자만 가지고 딱 계산을 해보니까 이 범인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면요, 총 걸리는 시간은 11시간이 넘습니다. 자, 보시겠어요? 일단 부산역에서 봉하마을까지 가는데 2시간 30분.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 3시간 50분. 이미 6시간 반 정도가 됐죠? 그 다음에 평산마을에서 울산역까지 1시간 40분. 자, 벌써 8시간입니다. 그리고 울산역에서 부산역까지 20분이라고 하죠. 기다리는 시간 없다 치고. 자, 벌써 몇 시간? 네, 벌써 8시간 훌쩍 넘습니다. 부산역에서 가덕도까지 1시간 40분. 자, 벌써 10시간이 됐네요. 그리고 창원 웅동까지 1시간 5분. 보세요. 이것만 해도 자, 순수 소요 시간만, 차를 타는 순수 소요 시간만 11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여기에는 천안에서 부산까지 오는 KTX 시간은 또 제외됐죠. 자, 이거를 하루 동안에 다 다녀야 돼. 범인은요, 1월 1일 하루 동안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천안에서 부산을 와서, 부산에서 봉하마을 갔다가 평산마을 갔다가 울산 갔다가 다시 부산 와서 가덕도 갔다가 창원 갔다가.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최종적으로 도착한 시간은 8시 조금 안 됐죠. 7시 55분 경이었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없고 또 볼일 보는 시간, 아까 이렇게 칼 막 휘두르고 하는 이런 시간, 현장 답사하는 이런 시간이 전혀 없다고 했을 때 11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을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몇 시간이 더 소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확인된 바로는요, 지금 이 범인이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로 이동하는 시간, 그러니까 봉하마을에서 출발한 시간이 어느 정도 지금 확인이 됐죠. 1월 1일입니다. 이게 좀 1월 1일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요.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인데 봉하마을을 출발한 시간이 대략 2시 조금 지나서이거나 뭐 2시 반 뭐 이 정도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이후를 한번 계산해 보죠.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 가는 바로 이 시점을 보겠습니다. 이 시점이 오후 2시 이후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잡으면 나머지 총 9시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착하는 시간은 몇 시? 예, 저녁 11시 정도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10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에는 버스 기다리는 시간, 볼일 보는 시간,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 다 제외합니다. 밥도 안 먹고 다른 볼일도 보지 않고 그냥 차에서 차로 계속 이동한다고 했을 때, 버스 기다리는 시간도 없다고 했을 때, 칼 휘두르는 연습하는 이런 시간도 없다고 했을 때, 현장 답사하면서 이리저리 둘러보는 시간도 없다고 계산했을 때 이 사람이 창원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빨라야 밤 10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후 7시 55분에 도착을 했어. 과연 가능한가요? 이게
조력자 없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여기에서 누군가가 조력자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거를 그 시간대에 맞출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하나 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장면 아시죠? 누군가 회색 벤츠 차량으로 바로 이 범인을 창원에 데려다 주는 모습입니다. 모텔 앞이라고 그러죠. 이 범인은 그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 시기가 바로 몇 시? 저녁 7시 55분입니다. 차량 지원 없이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갔다 올 수가 없어요. 자, 당시 이 사람은 이렇게 CCTV에 여러 장면을 포착당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일이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3차례 이상은 차량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동 속도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시간대에 도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적어도 부산역에서 가덕도를 거쳐서 창원으로 오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이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로 이동하는 시간이거나 이 시간대를 줄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시간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누군가 조력자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조력자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태워준 것인지 아니면 진짜 공범인지 경찰은 이걸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 의구심이 생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여기서 공범이 있다라고 단정은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범 없이는 불가능한 사실이란 건 명백하죠. 아니, 백보, 천보, 양보해서 조력자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조력자가 공범이 아니고 그냥 단순 조력자, 멋 모르고 차 좀 태워준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먼 지역에서 온, 다른 지역에서 온 민주당 지지자, 같은 동지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차량 지원을 해주신 분이면 지금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어요 라고 분명히 나섰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차량 보셨죠? 사실 흔치 않은 차량입니다. 누구 말씀으로는 그러더라고요. 벤츠 S500 정도로 보이고 벤츠 S클래스로 보이고 S클래스 구형으로 뭐 본다고 하죠. 그래서 뭐 W221 뭐 이렇게 차종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창원에서 이 차가 몇 대나 굴러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민주당 지지자라면 적어도 그 지역 분들은 거의 다 아세요. 자, 그런 면에서 이 경찰의 좀 더 객관적인 수사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이 정보를 공개하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계속되는 의혹제기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